안녕하세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탄핵 시위,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안과 긴장 대신 마치 콘서트나 페스티벌을 연상케 하는 뜨겁고 창의적인 시민들의 모습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한국의 시민들이 유머와 문화, 음악과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부러워하며 주목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혼란에 빠졌다, 위험하니 여행을 자제하라는 식의 경고성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투쟁과 폭력이 아닌 마치 한편의 대형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위 현장이라고 하면 보통 진압 복장을 한 경찰과 방패, 최루가스, 격렬한 몸싸움이 연상되죠. 그러나 한국의 시위대는 응원봉을 흔들고 신나는 K-팝 음악을 틀고 유머 가득한 깃발과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 목격한 외국인들은 이게 정말 시위가 맞나?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죠. 사실 해외 언론이 전하는 한국의 모습은 꽤나 극단적입니다. 탄핵 정국과 계엄령 사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 정치적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한국 방문 시 주의를 당부하거나 여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불안정한 국가 상황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신 보도를 접한 뒤 실제 한국 땅을 밟아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긴장과 두려움 대신 놀랍고도 이색적인 축제형 시위 문화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시위 문화를 특징 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평화와 문화적 표현입니다. 수십, 수백만 명이 광장으로 모여들면서도 폭력 사태나 무질서가 아닌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광경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는 대신 각자 준비한 깃발, 응원봉, 그리고 재치 넘치는 문구들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전국 깃발 준비 못한 사람 동호회, 전국 얼주가 협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랑 모임,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같은 생활 밀착형 농담은 시위 현장을 단숨에 유쾌한 소통의 장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문화는 K-팝 응원 도구를 활용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돌 그룹들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던 반짝이는 응원봉이 이제는 시위 현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시민들은 켜진 응원봉을 흔들며 광장을 환하게 밝히고 대형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흥을 돋웁니다. 가사를 합창하거나 춤을 추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이 장면은 시위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거리 축제처럼 보인다. 문화적 표현과 정치적 요구가 어우러진 기이한 하모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풍경 뒤에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대 시기 독립운동부터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유머와 음악, 풍자를 통해 저항하고 연대해 왔습니다. 3.1운동 당시에도 독립을 외치는 이들은 풍물패와 악대를 앞세워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곤 했으며 독립가를 합창하며 행진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비폭력 저항을 문화적인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전통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탄생한 촛불 집회 문화는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시위 양식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왔고, 이후 민주화를 거치면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항하는 시위는 점점 더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촛불 집회 때에도 시민들은 노래와 춤, 공연, 예술 설치물을 동원하며 광장을 문화적 표현의 무대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한국인들의 집단 행동 양식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오늘날 탄핵 전국 속 시위에서도 자연스럽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 현장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의 협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카페나 빵집, 식당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추위를 피하거나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미리 결제된 음료나 간식을 제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장에 나가긴 어렵지만 마음만이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선결제를 걸어두고 시위되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이렇듯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연대 문화는 한국 사회가 위기를 대하는 독특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 물과 주먹밥을 나눠주던 어머니 세대의 마음이 인터넷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 셈입니다. 또한 한국 시위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안전함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 치안 공백이나 범죄 증가를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시위 기간 중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찰은 강경 진압보다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위대 역시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로 인해 시위 기간에 오히려 다른 지역이 더 안전하다는 농담까지 나오죠. 효율적인 경찰력 운영과 시민의식,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이 시국에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을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현재의 시위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겠다며 여행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여행 경비가 절약되기도 했고, 시위 현장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문화가 하나의 특별한 관광 상품처럼 여겨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시위 현장은 평화적이고 재미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직접 보라는 글들이 공유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적 긴장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했고, 탄핵 소추안 표결일이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긴장감을 조차도 문화적 행동으로 전환해냅니다. 축제처럼 흥겹고 유머로 가득 차며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위는 더 이상 폭력과 억압, 공포와 긴장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를 문화적 언어로 표현하는 거대한 광장 예술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시위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사회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위나 집회 현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보도는 대체로 격렬한 충돌이나 극단적 긴장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한국의 사례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비폭력과 창의성, 유머와 공동체 정신이 정치적 갈등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사례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운동 연구나 문화교류의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를 통해 목소리를 전한 한 외국인 거주자는 처음에는 위험하다는 소식에 긴장했지만 막상 와보니 전혀 달랐다. 한국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집단적 창의성을 발휘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불안하고 폭력적일 것이라 여겼는데, 여기선 예술과 문화, 음악과 춤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점이 놀랍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은 한국 시위 문화가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시위 문화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나 법률 조항에 국한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감정 표현, 예술적 창의성, 그리고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치입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모두가 웃고 춤추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이 과정은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문화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다시금 정의하고 세계 시민들에게도 이런 시위 문화가 가능하다는 신선한 충격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탄핵 표결이 어떻게 결론 날지, 이후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거리에서는 축제처럼 시위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사적 현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켜보는 여러분들도 그 목격자가 되는 셈입니다. 끝으로 이 독특하고 혁신적인 한국 시위 문화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궁금해집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문화적 표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은 이미 많은 위기를 넘어섰고
그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노래와 춤, 응원봉과 유머, 그리고 따뜻한 연대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한국의 탄핵 시위를 바라보고 있는 인도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례적 비상사태와 탄핵 시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 알려져 왔습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 높은 수준의 교육, 강력한 IT 인프라, 글로벌 인기 콘텐츠, K-팝, 영화, 드라마 등으로 성숙한 민주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이지만 현재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령을 선포하려는 움직임과 이에 대한 거대한 탄핵 요구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정세를 두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여행 자제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시민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광장으로 몰려나온 시민들이 딱딱하고 위험한 시위가 아닌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화염병이나 최루가스 대신 반짝이는 응원봉, 경쾌한 K-팝 음악, 유머 넘치는 문구가 적힌 깃발, 그리고 서로를 돕는 따뜻한 손길이 넘쳐납니다. 비상사태라는 엄중한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은 진지하면서도 동시에 즐겁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장 뜨겁게 주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14억 인구와 10억 명 이상의 유권자를 가진 인도는 스스로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어진 특정 지도자의 장기 집권과 언론 자유 억압, 소수자 차별 논란 등으로 인해 인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와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때 인도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표현 자유가 억압되고 불편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언론 통제와 특정 다큐멘터리에 대한 차단 등의 사건이 발생하며 인도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탄핵 시위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언론과 시민들은 충격과 호기심 그리고 존경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주요 뉴스 채널들은 한국 국회에서 벌어진 긴장, 대통령의 독재 시도로 인한 비상사태, 하지만 시민들은 K-팝과 응원봉으로 맞서고 있다는 식의 헤드라인을 내세우며 긴급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일부 인도 매체는 실제로 군대가 의회를 장악하거나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는 장면 등을 연출하듯 전해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극적인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적 보도보다 인도인들을 더 흔든 것은 바로 한국 시민들의 축제형 시위 문화였습니다. 인도는 발리우드 영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춤과 노래, 뮤지컬 형식의 연출은 인도인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위는 이 익숙한 뮤지컬 형식을 정치적 항의와 결합해낸 듯합니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흔들고 K-팝을 틀며 깃발에 유머 가득한 문구를 새겨넣은 한국인들의 모습은 인도인들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시위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춤추고 노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니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도 한국인들처럼 대규모 집회를 발리우드 축제처럼 만들어보자는 농담 섞인 제안들이 올라왔습니다. K-팝은 이미 인도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BTS, 블랙핑크 등을 비롯한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인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K-드라마나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며 인도에서도 한류 팬덤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토양 위에서 K-팝과 민주주의가 결합한 한국 시위의 이미지는 인도인들에게 특히 크게 다가옵니다. BTS의 파이어가 광장에 울려 퍼진다니, 이건 저항의 애국가나 다름없다, K-팝 리듬에 맞춰 독재를 물리치겠다니 정말 새로운 전략이다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언론들은 한국 시위를 다루며 인도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한 인도 언론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문화적 축제, 시민적 유머, 예술적 표현을 통해 수호되고 있다며 인도도 규모만 큰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통해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한국 시위는 폭력적 충돌 없이도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형성하는 법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 한국 시위를 바라보며 받은 충격은 단지 문화적 충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도인들은 과거 인디라 간디 총리 시절의 비상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 반대파 억압, 정치적 자유의 축소는 인도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근에도 특정 다큐멘터리가 정권 비판적이라고 하여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된 사건은 인도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민들이 비상사태에 맞서면서도 폭력 대신 즐거움, 공감, 예술로 저항하는 방식은 인도인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어린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SNS상에서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평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시위 전술은 세계 시민들이 배워야 할 교훈 우리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지만 한국처럼 참신하게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수호하는 방식을 시도해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도 네티즌은 한국인들이 K-팝 콘서트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우리 인도인들은 발리우드 스타일로 민주주의를 다시 춤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비단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한국 시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시위라 하면 곧바로 폭력, 혼란, 사회 불안을 떠올리는데 한국은 이를 전복시키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시위가 단지 반대를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거대한 야외 축제장처럼 변모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을 촉진합니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와 제도로 구성된 정치체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 공동체 의식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생활 양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시위는 민주주의 수호 격렬한 충돌이라는 기존 공식을 깨뜨리고 웃음과 노래, 춤과 농담,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도 독재적 시도에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탄핵 시위는 역사적 맥락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은 과거 민주화 운동과 촛불 집회를 거치며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인 집회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시민들은 무력 충돌 대신 촛불, 노래, 풍물패, 깃발 퍼포먼스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전통이 이번 비상사태 시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등 다른 국가 시민들은 이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진전은 한 번의 혁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문화와 정신이 쌓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 내부 상황은 여전히 긴장된 국면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령 시도가 좌절될지, 탄핵 소추안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그리고 이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결코 위축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외침과 함께 광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앞으로도 한국의 정세를 주시할 것이고 인도 시민들도 이 과정에 큰 관심을 두며 계속해서 의견을 표출할 것입니다. 인도의 한 언론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지 한국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귀 기울여야 할 새로운 시위 모델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이 모델은 언젠가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며 권력자들에게 민주주의가 결코 약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탄핵 시위는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축제형 시위, 문화적 연대, 유머와 창의성은 인도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폭력이나 극단적 희생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른 나라 시민들은 이제 한국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수호에도 유머와 음악, 예술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류가 음악과 드라마, 영화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듯
이제 민주주의 수호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적 선례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고 험난한 민주주의의 여정 속에서 한국의 사례는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비상사태라는 암울한 그림자 속에서도 광장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인도와 세계 곳곳의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새로운 시대 민주주의 문화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국의 민주주의 축제 같은 탄핵 시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유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비상사태 앞에서도 유머와 문화, 음악과 응원봉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힘이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소식과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감이 되는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K-팝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빅뱅,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인 초대형 자선 콘서트였는데요. 전 세계가 기다리던 무대가 열리는 순간 불과 10분 만에 티켓 전석 매진. 수만 명의 팬들이 폭주하듯 몰려들면서 서버까지 마비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불꽃 튀는 스포트라이트 경쟁 속에서 예상 밖의 주인공이 파리의 밤을 완전히 지배했다는데 리사는 어디 갔어? 로제가 왜 메인이 됐대? 팬덤 갈등부터 빌보드 역주행 이야기까지 그 생생한 뒷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로제와 리사의 진짜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이 영상에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최근에 열린 자선 행사 노란 동전 모으기에서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행사에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 빅뱅의 지드래곤과 태양, 그리고 블랙핑크의 로제와 리사 등 여러 K-팝 슈퍼스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파리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고 하는데요. 특히 로제가 선보인 무대가 어마어마한 반응을 일으켰고 그 결과 로제와 리사의 팬덤 사이에 미묘한 갈등까지 생겼다는 후문입니다. 오늘은 그 전말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두 아티스트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는 어떤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의 이름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노란 동전 모으기는 19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부 캠페인인데요.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활동으로 매년 콘서트를 열어 다양한 아티스트의 공연 수익과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의 이사장으로는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활동 중인데 워낙 영향력이 큰 인물이니만큼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큰 스케일로 자선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올해 열린 콘서트는 특히나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사실상 K-팝 콘서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제호는 물론 빅뱅의 지드래곤과 태양이 함께 무대에 오르며 파리의 관객들을 열광시켰고요.
블랙핑크의 로제 그리고 리사도 각각 참석 또는 초청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지 언론과 팬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연 당일 무대의 주인공으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로제였다고 해요. 과연 왜 로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최근 로제의 눈부신 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제는 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라는 곡으로 전 세계 차트를 휩쓸며 이른바 역주행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곡은 한국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음원 시장에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해왔는데요. 심지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도 3주 연속으로 5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등 비영어권 곡으로서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특히 유럽 쪽에서는 한국어 가사의 K-팝 노래가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선 콘서트에 로제가 초대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로제가 행사 당일 메인 스테이지를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다는 점이었어요. 빅뱅의 지드래곤과 태양,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제호가 먼저 무대를 뜨겁게 달군 뒤 피날레 직전에 로제가 등장해 아파트를 열창했고 이어서 깜짝 공개된 협업 영상까지 무대 스크린으로 선보였다는 겁니다. 그 협업 상대로는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그리고 섹시 레드가 함께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콜라보는 전 세계 팬들에게도 전혀 사전 예고가 없던 초대형 서프라이즈였죠. 붉은 슈트를 맞춰 입은 로제와 섹시 레드, 그리고 브루노 마스와 레이디 가가가 함께 파티를 즐기듯 샴페인을 터뜨리는 장면이 SNS 라이브로 중계되었고 파리 현장 관객은 물론 온라인 시청자들까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로제가 메인 이슈를 한몸에 받자 해외 언론에서는 이제는 로제의 시대가 열렸다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블랙핑크 내에서는 그동안 리사가 팬덤 파워가 상당히 큰 인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특히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 태국에서 거의 국민 영웅급 대접을 받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리사가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특별 초청을 받아 행사의 헤드라이너 격으로 무대에 올랐고 공연 이후 여사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등 VIP 이상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리사의 존재감이 확고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로제가 메인 무대를 차지하면서 일부 리사 팬들이 왜 리사가 아닌 로제가 주인공이 되었느냐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리사는 이번 콘서트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리사는 이번에 자선 행사가 열리기 전후로 여러 곳에서 이름이 오르내렸고 도자켓, 레이 등과 함께 새 앨범 혹은 신곡을 발표할 계획을 알린 상태였죠. 하지만 올해 자선 콘서트의 정식 초청자로 이름을 올린 이는 로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무대에서 중심에 선 사람이 로제였고 이는 로제의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일부 리사 팬들에게는 섭섭함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댓글을 통해 로제를 보이콧하겠다는 과격한 발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K-팝 업계에서는 멤버 간 인기 차이로 인한 팬덤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 각국의 해외 출신 멤버가 포함된 그룹의 경우 자국 팬덤의 결집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부각되기도 하죠. 예컨대 로제가 리사의 생일을 조금 늦게 SNS로 축하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태국 팬들이 로제 SNS에 항의성 댓글을 단 사례가 있었고 리사의 솔로곡이 어떤 한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1위를 차지했던 가수 SNS에 악플을 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반응은 그룹을 둘러싼 과열된 팬덤 경쟁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로제와 리사의 사이가 나쁜 건 전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은 같은 팀으로서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늘 팀 전체의 시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번 노란 동전 모으기 자선 행사에서도 로제가 무대에 올랐고 리사는 새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지만 장르적으로나 공연 스타일로나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조금 다를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로제는 한국어 가사에 집중해 K-팝의 정체성을 글로벌 무대에 알리는 방향으로 리사는 태국 문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확장해 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콘서트의 티켓 파워와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티켓이 열리자마자 단 10분 만에 35,000석이 전부 매진되었다고 하며 이어서 65,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려들어 예매 홈페이지가 잠시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주요 일간지와 방송 매체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상반기 주요 페스티벌과 맞먹는 규모라는 평을 내놓았죠.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정도부터 사람들이 공연장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곳곳에 K-팝 굿즈를 든 이들이 보여서 파리가 작은 K-팝 축제의 도시가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부 팬들은 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직접 날아와 줄을 섰다는 목격담까지 이어지니 K-팝의 글로벌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죠. 공연은 저녁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빅뱅의 지드래곤과 태양이 강렬한 퍼포먼스로 오프닝을 수놓았고 방탄소년단 J-Hope이 중간에 등장해 발라드와 댄스 스테이지를 넘나드는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그 후 드디어 로제가 무대 위로 올라왔고 무대 조명이 한순간에 로제에게 집중되자 관객들의 함성이 폭발했다고 해요. 이미 올해 메인 무대는 로제라는 이야기가 공연 전부터 돌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그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로제는 아파트를 비롯해 자신이 그동안 발표한 곡들 중에서도 서정적인 분위기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결합해 파리 관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후문입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로제와 함께하는 깜짝 콜라보 영상이 공개된 순간이었어요.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섹시 레드가 등장해 마치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을 섞어놓은 듯한 화려한 영상미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붉은색 슈트 의상을 입은 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서로를 가볍게 끌어안으며 춤을 추는 모습이 스크린에 나오자 관객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는데요. SNS 라이브로 동시 송출된 장면이 전 세계 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가가, 브루노, 섹시 레드, 그리고 로제가 한자리에 모이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리사는 이번 공연장에서 큰 무대를 꾸미지는 않았지만 곧 발매될 앨범을 예고하며 보너 게인이라는 신곡 작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자켓, 레이 등 주목받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로제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있단 빌보드 핫백 상위권 기록과 유럽에서의 폭넓은 호응 때문이 크겠죠. 이렇듯 리사와 로제가 서로 다른 노선을 걸어가다 보니 일부 팬덤은 경쟁적으로 변질되어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특히 태국 팬들은 리사가 압도적이라던 동남아시아에서 로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함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로제가 리사의 인기를 가로채려 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정작 두 사람 본인은 이런 이슈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업계 내부 사람들은 결국 K-팝 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다 보면 각 멤버별 팬덤도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과열되기 마련이라며 아티스트들 간의 실제 관계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팬덤끼리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이번 콘서트에 대해 매우 흡족해했다는 후문인데요. 매년 마련되는 자선 콘서트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올해는 특히나 K-팝의 참여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역대급 티켓 매진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로 모인 기부금 역시 예년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니 단순히 공연을 즐기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자선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언론에서는 K-팝이 보여주는 문화 외교의 힘이 놀랍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 실제로 한국 대중음악이 이제는 단순히 인기 음악에 그치지 않고 자선 활동과 결합해 국제적인 사회 공헌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로제는 올해 들어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등 초호화 팝스타들과 협업을 확대하며 계속해서 세계 팝 시장을 노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사는 도자켓, 레이와 함께 새 앨범을 발표하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퍼포먼스나 랩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두 사람이 속한 블랙핑크라는 그룹 역시
지금까지의 업적만으로도 K-팝을 대표하는 한류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멤버 각각의 성장 곡선이 다채롭게 전개되면서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킬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번 자선 콘서트의 가장 큰 의의는 이처럼 K-팝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 문화, 자선, 그리고 국제교류의 장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5,000석이 단 10분 만에 매진되고 이후 65,000명이 대기열에 몰려들어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으니 더 이상 K-팝이 틈새 장르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프랑스 정부 주최의 자선 행사에서 메인 퍼포머로서 한국어 가사를 노래하고 전 세계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은 확실히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장면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랑스 자선 콘서트 현장에서 펼쳐진 K-팝 슈퍼스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이기만 해도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는 방탄소년단, 빅뱅,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들. 그 중에서도 올해는 특히 로제가 독보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K-팝의 새로운 메인으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리사도 새 앨범 준비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펼쳐질 두 아티스트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K-팝 그룹 안에서 멤버별 인기나 일정이 달라질 때 생기는 팬덤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미묘한 신경전마저도 K-팝을 더욱 드라마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음악과 무대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로제와 리사 역시 서로 다른 색깔로 세계를 무대로 삼고 있고 이들의 선택지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선 콘서트가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연 자체가 갖는 의미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선다는 점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즐기며 기부에 동참하고 그 수익금이 다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거기에 K-팝 아티스트들이 앞장서서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와, K-팝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컸었나? 하고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로제가 이렇게 강력한 아티스트였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역시 리사는 리사다. 조만간 새 앨범으로 또 한 번 뒤집어 놓겠지라는 기대감을 품고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직접 콘서트 현장을 다녀온 분들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관람하신 분들은 생생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로제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리사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없었는지, 또 빅뱅이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줬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스토리를 함께 들으며 여러분도 한층 더 K-팝의 매력에 빠지셨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앞으로도 K-팝 이슈부터 글로벌 음악계 소식, 엔터테인먼트 트렌드를 꿀팁과 함께 전해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계속 찾아와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다루어줬으면 하는 주제 혹은 여러분만의 분석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참여와 피드백이 저희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곁에 멋진 음악과 의미 있는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